네가 있는 곳에 왜 나는 없는가? 1963년 5월 21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나이 아이에게 난 한시도 조용히 있어 본 적이 없단다. 항상 떠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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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떠들었지.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어. 침묵이 암처럼 나를 덮쳤거든.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식사를 할 때였지. 웨이터에게 이렇게 말하려고 했어. 당신이 나한테 그 나이프를 건네주는 모습을 보니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하지만 말을 끝까지 이을 수가 없었어. 그녀의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어. 다시 시도해봤지만 역시 안 되더군. 그녀는 내 안에 갇혀 있었어. 얼마나 이상한지 나는 생각했어. 얼마나 안달이 나던지, 얼마나 애가 닳던지, 얼마나 슬프던지.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 냅킨에 애나라고 썼어. 이틀 후 다시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오직 그녀에 대한 것만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의 전부였는데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됐어. 펜이 없을 때는 허공에 애나를 썼어. 거꾸로 뒤집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와 대화하는 상대에게 보이도록. 전화를 하고 있을 때에는 다이얼을 눌렀어. 2662. 상대방이 내가 할 수 없는 말을 들을 수 있게. 그 다음에는 그리고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어. 아마 그녀의 이름과 너무 비슷해서 그랬던 건가 봐. 그토록 말하기 쉬운 단어를, 잃어버리기에는 그토록 심오한 단어를 나는 앰퍼샌드라고 말해야 했지. 우스꽝스럽게 들렸겠지만 커피 앰퍼샌드 담궈 주세요라고 말하는 식이었단다. 그런 짓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내가 일찍부터 잃어버린 단어는 뭐뭐 하고 싶다였어. 뭔가를 원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야. 더 많이 원했어. 단지 원한다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뿐이지. 그래서 그 말 대신 욕망하다라는 말을 썼어. 빵집에 가서는 이렇게 말했지. 롤빵 2개를 욕망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의 의미는 나뭇잎이 떨어져 강물 위로 떠내려가듯 내게서 날아가 버렸지. 내가 나무고 세상은 강이었어. 어느 오후엔가는 공원에서 개들과 함께 있다가 오다를 잃어버렸고, 이발사가 나를 거울 쪽으로 돌리는 순간 조은을 잃어버렸어. 수치심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다를 동시에 잃었어. 수치스러운 일이었지. 지나다를 잃어버렸고 지니고 다니던 물건들도 잃어버렸어. 일기장, 연필, 잔돈, 지갑, 급기야는 분실까지 잃어버렸어. 오래 지나지 않아 내게는 단어가 얼마 남지 않게 되었단다.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면 이렇게 말했어. 천만에요. 앞에 하는 말입니다. 배가 고프면 내 배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어. 배부른 상태의 반대야. 예는 잃어버렸지만 아니요는 아직 있었어.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당신이 토모스요? 하고 물으면 아니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지. 하지만 결국 아니오도 잃어버리자 무신가게에 가서 왼쪽 손바닥에는 예, 오른쪽 손바닥에는 아니오를 써 넣었어. 덕분에 삶이 근사해지지는 못했어도 그럭저럭 버틸 수는 있었지. 한겨울에 양손을 맞비비면 예와 아니오의 마찰로 몸을 덮이는 셈이야. 손뼉을 칠 때는 예와 아니오의 만남과 떨어짐으로 내가 어떻게 감상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박수치던 손을 쫙 펼치면 책을 의미해. 모든 책이 내게는 예와 아니오의 균형이지. 내 마지막 책인 이것조차도 아니 이번 책이야말로 물론 매일 매 순간 내 마음은 점점 더 작은 조각들로 산산이 깨지지. 내가 조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하물며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는 더더욱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주변에도 전혀 신경 써본 적이 없었는데 모든 것이 변했어. 나와 내 행복 사이를 벌려놓은 것은 세상이 아니었어. 폭탄과 불타는 건물들도 아니었어. 그건 나였지. 내 생각. 결코 떨쳐버릴 수 없는 암덩어리. 모르는 게 약이고 축복일까? 모르겠어. 하지만 생각하는 건 너무 고통스러워. 말해봐. 생각이 내게 뭔가 도움이 된 적이 있었던가? 생각으로 어디고 멋진 곳에 도달해 본 적이 있었던가?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난 행복이 바깥에 있다고. 그 안에 한 번도 발을 들여본 적이 없다고 수도 없이 생각했어. 나는 내가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었던 마지막 단어였어. 끔찍한 일이지. 하지만 사실이야. 나는 동네를 걸어 다니면서 말했지. 나. 커피 한잔 할래, 토마스? 나. 뭐 단 거라도 먹을래? 나. 오늘 날씨 어때? 나.
안색이 별론데 안 좋은 일 있어?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어. 물론 있고 말고 이렇게 묻고 싶었어. 좋은 일이 하나라도 있어? 나는 실을 뽑아 내 침묵의 스카프를 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 하지만 내게선 이 말만 나왔어. 나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나뿐인 건 아니야. 거리의 늙은이들에게 귀를 기울여 보면 이런 신음을 흘리는 이들이 있지. 아이, 야이, 야이. 그러나 그 중에는 자기들에게 남은 마지막 말, 나에 매달리는 이들도 있어. 그들은 절박하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거야. 투덜거림이 아니라 기도지. 그 후 나는 나를 잃었고 내 침묵은 완전해졌어. 그리고 이렇게 공책을 갖고 다니기 시작했어. 내가 말을 할 수 없는 것들로 공책을 채웠지. 그렇게 시작한 거야. 빵집에 가서 롤빵 2개를 사고 싶으면 공책에 롤빵 2개 사고 싶은데요라고 썼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세요라고 썼어. 누가 웃기는 얘기를 하면 하하하라고 썼단다. 소나기를 맞으며 노래하는 대신 공책에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썼어. 빗물이 잉크에 물들면 파랑색, 붉은색, 초록색으로 변하지. 음악이 내 다리를 타고 흘러내려 하루가 끝나면 난 침대로 공책을 갖고 가서 내 삶의 페이지들을 훑어보았지. 롤빵 2개를 사고 싶은데요. 그리고 단 것도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이렇게 작은 것은 처음이군요. 소식을 퍼뜨리기 시작하세요. 보통 사이즈로 주세요. 감사합니다만 배가 터질 것 같아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늦었어요. 도와주세요. 하하하. 하루가 끝나기 전에 공책을 다 써버리는 일도 드물지 않았단다. 그래서 거리나 빵집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누군가에게 말을 걸 일이 생기면 공책을 뒤져 재활용하기에 제일 적당한 페이지를 찾는 수밖에 없었지. 누가 내게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기껏 대답이랍시고 보통 사이즈요. 나 단 것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를 가리켰어. 내 유일한 친구인 리위터 씨가 다시 조각을 해보는 게 어때? 그런들 더 나빠지게 하겠어? 라고 제안했을 때에도 다 쓴 공책을 반쯤 넘겨 이 답을 내밀었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늦었어요. 내가 쓴 공책이 수백 권, 수천 권을 넘어서 아파트를 잔뜩 뒤덮었어. 공책들을 문 버팀쇠와 문진으로 썼고 높은 곳에 물건을 내릴 때 쌓아서 받침대로 썼지. 기우뚱거리는 탁자 다리를 받쳤고 산바리와 컵 받침으로 썼어. 공책으로 새 장을 메구고 용수를 빌면서 벌레를 때려잡았어. 공책은 필수품일 뿐이지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 미안합니다만 이렇게 작은 것은 처음이군요 라고 쓴 페이지를 뜯어내 흘린 것을 닦아내거나 온종일 비상용 전구를 포장했어. 센트럴파크 동물원에서 리트 씨와 오후를 보냈던 기억이 난다. 난 동물들한테 줄 먹을거리들을 낑낑대며 잔뜩 짊어지고 갔지. 동물이 돼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나 동물들한테 먹이를 주지 말라는 편말을 걸어놓지. 리트 씨가 농담을 했어. 나는 사자에게 햄버거를 던져주었어. 그의 웃음소리는 동물원을 뒤흔들 정도였어. 동물들은 구석으로 숨었지. 우리는 따로 또같이 큰 소리로 웃고 소리 죽여 웃고 또 웃었어. 우리 세계에서 구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면 무에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무시할 것은 무시하기로 했어. 내 생애 최고의 날들 중 하나였지. 내 삶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보낸 날이었어. 그의 말. 눈이 내려 현관 계단을 덮기 시작했고 소파에 앉아 있는 동안 아침이 저녁으로 저물어갈 때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 아래에 파묻힌 채 나는 불을 피우고 내 웃음으로 불씨를 키웠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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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내가 네 엄마를 만났을 때에는 이미 단어가 다 떨어진 상태였단다. 어쩌면 그 덕에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 네 엄마는 나를 알아야 할 필요가 전혀 없었거든. 우리는 브로드웨이의 컬럼비안 빵집에서 만났단다. 우린 둘 다 외롭고 망가지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뉴욕에 왔지. 나는 구석에 앉아 커피에 크림을 넣고 휘젓고 있었어. 작은 태양계처럼 빙글빙글. 빵집은 한산했지만 그녀는 곧장 내 옆으로 미끄러지듯 다가왔지.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군요. 그녀가 말했어. 마치 우리가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듯이. 전 알 수 있답니다. 내가 다른 세계의 다른 누구였더라면 뭔가 다른 행동을 했겠지만 나는 나였고 세계는 이 세계였어. 그래서 나는 침묵했어. 좋아요. 그녀가 내 귓가에 입을 바짝 갖다 대고 속삭였지. 나도 그렇답니다. 아마 당신도 방 건너편에서 알아챘을 거예요. 이탈리아인 같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골문 손가락처럼 눈에 확 띄어요. 사람들 표정을 한번 보세요. 아마 저 사람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다라는 걸 모를 거예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눈치를 챘겠죠? 그녀는 나무였고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강이었어. 더 나쁜 것도 있어요. 우리처럼 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요. 보세요. 적어도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말을 도로 삼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한 번 시작한 말은 둑이 터진 듯 흘러나왔어. 게다가 날씨도 완벽하고요. 이 말은 꼭 해야겠어요. 나는 커피를 휘저었어. 하지만 오늘 밤에는 날씨가 별로일 거라는군요. 라디오에서 그랬던가. 하여튼 나는 어깨를 으쓱했어. 별로라는 말을 무슨 뜻으로 썼는지 알 수가 없었어. 저는 AMP에 참치를 좀 사러 가려던 참이었어요. 오늘 아침 포스트에서 쿠폰을 몇 장 오려왔거든요. 3캔 값에 5캔을 준대요. 괜찮지 않아요? 전 참치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참치를 먹으면 배가 아파요. 하지만 그런 가격을 놓칠 수 없죠. 그녀는 나를 웃기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나는 어깨를 으쓱하고 커피만 저었단다. 하지만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은 날씨가 완벽하지만 밤이 되면 별로일 거라고 라디오에서 그러니까 슈퍼마켓이 아니라 공원에 가야겠네요. 제 피부가 잘 따는 편이긴 해도요. 어쨌거나 오늘 밤 참치를 먹게 될 것 같진 않군요. 그렇죠? 솔직하게 말하자면 영영 안 먹을지도 몰라요. 아주 솔직하게 말하자면 참치를 먹으면 배가 아프니까요. 그러니 슈퍼마켓에 급하게 달려갈 일도 없어요. 하지만 날씨가 언제까지나 이대로 계속될지는 않겠죠. 적어도 설례를 보면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의사가 그러는데요. 저한테는 외출이 좋다는군요. 당신도 알아두세요. 전 눈이 별로예요. 의사 말로는 제가 외출을 잘 안 해서 그렇대요. 조금만 더 바깥 바람을 쐬면, 조금만 더 걱정을 줄이면. 그녀는 손을 내밀었어.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침묵으로 대했지. 그녀가 말했다. 나랑 얘기하고 싶지 않군요. 그렇죠. 나는 배낭에서 공책을 꺼내 마지막 2페이지 남은 빈 장을 찾아서 이렇게 썼어. 나는 말을 못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녀는 종이와 나를 몇 번이고 번갈아 보더니 손으로 눈을 가리고 울음을 터뜨렸어. 눈물이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와 작은 그물처럼 맺혔어. 그녀는 울고 울고 또 울었지. 주변을 둘러봐도 냅킨 한 장이 없더구나. 할 수 없이 공책을 뜯어냈지. 나는 말을 못합니다. 미안합니다. 그걸로 뺨을 닦아주었어. 나의 해명과 사과가 마스카라처럼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 그녀는 내게서 펜을 가져가더니 내 공책에 남은 빈 장에 이렇게 썼단다. 마지막 장에. 제발 저와 결혼해 주세요. 나는 공책을 앞장으로 넘기고 가리켰어. 하하하. 그녀는 공책을 뒷장으로 넘기고 가리켰지. 제발 저와 결혼해 주세요. 나는 앞장을 넘기고 가리켰어. 미안해요. 이렇게 작은 것은 처음이군요. 그녀는 뒷장으로 넘기고 가리켰지. 제발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손가락을 제발 위에 놓았어. 마치 그 장을 눌러놓아 대화를 끝내려는 듯이, 아니면 그 말을 뚫고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로 들어가려는 듯이. 나는 삶에 대해 생각했어. 내 삶, 당황스러움, 사소한 우연의 일치, 테이블 옆 자명종 시계들이 들이운 그늘에 대해서, 내가 거둔 사소한 승리들과 파괴되는 모습을 보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생각했어. 부모님이 아래층에서 손님을 접대할 동안 난 안방 침대에서 밍크코트에 파묻혀 헤엄을 치곤 했지. 한 번뿐인 내 삶을 함께 보낼 수도 있었던 단 한 사람을 잃었어. 엄청나게 많은 대리석을 버렸어. 그것들의 조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나 자신을 대리석으로부터 해방시킬 수도 있었어. 기쁨을 경험할 수도 있었지만 충분치는 않았어. 충분할 수가 있었겠니? 고통이 끝난다고 해서 그 고통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고통에는 끝이 없지. 뒤죽박죽이로군. 나는 생각했어. 정말 바보 같군. 어리석고 편협하기 짝이 없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 어찌나 궁상맞은지 보기에도 안쓰럽군. 난 한없이 무력한 존재야. 네, 애완동물들 가운데 자기 이름을 아는 놈은 한 마리도 없어.
나는 어떤 종류의 인간일까? 나는 레코드 바늘을 들듯 그녀의 손가락을 들어 올리고 공책을 뒤적여 한 페이지를 짚었어. 도와주세요.